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재영입니다. 딥러닝 시대에도 필요한 기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또 딥러닝이 아닌 기계학습 기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고급 기계학습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계학습에서 꼭 필요한 확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이론들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확률 이론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확률 이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확률과 뗄 수 없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 확률 기반의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 관련해서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확률에 기반한 확률론적 어프로치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시간에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AI에서 필요한 정도의 확률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서는 확률 이론에 사용되는 것들이요.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나이브 베이잔 모델 또는 베이잔 네트워크, 히든 마코프 모델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교과목에서 커버를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률 이론에 대해서 확률의 기본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수식들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률을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다면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요. 그다음 A, B, 다시 말하면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에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A의 확률과 B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당연히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값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A, B의 확률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가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B가 PA보다 크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그 곱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곱사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A입니다. 그래서 PA라고 하면 A의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B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A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와 not B, B가 아닌 것이 일어날 두 확률을 더하면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 U라는 거는 B라는 것과 B가 아닌 것은 아니게 되고 따라서 A는 B인 곳에 속하기도 하면서 B가 아닌 곳에도 속할 거기 때문에 A이면서 B인 확률과 A이면서 B가 아닌 것의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PA가 되겠죠.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한 거지만 이 두 번째 수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뒷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사용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그 OR 또는 조건을 갖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죠. 그래서 PAOB 하면은 A이거나 B일 확률이 되니까 이거는 A 확률 더하기 B 확률에다가 여기서 A, B의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 빼주면 A 또는 B 확률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잘 배우신 거라서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공식은요. 두 번째 있는 공식 PAB 더하기 PA 니게이션 B는 PB다라는 걸 일반화시킨 것인데요. 먼저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림 아래에 보시다시피 전체 집합이 있고요. 전체 집합을 디스조인트한 서브셋 H1, H2, H3, H4에서 HN까지로 나눴습니다. 이 H들의 조건은 어떤 H들도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H들을 다 서메이션을 하고 나면 전체 집합 U가 되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의 가장 심플한 버전이 두 번째 공식이 되겠죠. B하고 니게이션 B가 바로 H가 되겠습니다. 두 H 사이, B와 B 니게이션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H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H가 딱 두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바로 두 번째 공식이 되겠고요. 이것이 H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을 말하면 네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디스조인트한 서브셋들이 있을 때 A의 확률이라는 건 위에 있던 두 번째 공식을 확장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PA라는 거는 A이면서 H1일 확률, A이면서 H2일 확률, A이면서 HN일 확률을 다 더하면 그게 PA가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를 바게트 잘라 먹기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집합은 일종의 바게트 같은 거고요. 그냥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란 바게트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은 이걸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잘라서 먹죠. 예. 이렇게 칼질해서 잘라서 먹습니다. 각각의 칼질해서 나온 것들이 뭐가 될까요? H가 되겠죠. 파티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H를 다 합치면 전체 바게트가 될 거고 각각의 조각들은 교집합이 당연히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A라는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A를 그냥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지만 바게트 잘라 먹기로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첫 번째 조각의 확률, 두 번째 조각의 확률,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각의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을 딱 더해줘도 전체 확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공식들은요, 확률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A의 확률을 직접 구하실 수 있으면 직접 구해라.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해서 먼저 A의 사건들을 조각을 내라. A의 사건들을 조각을 낸 후에 각각의 조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조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다시 전체 확률이 된다라는 극히 당연하고 심플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확률론적 어프로치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특히 AI에서는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고요.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바로 조건부 확률에 기반한 방법론이 되겠죠. 그래서 PA 기분 B는 바로 PB분의 PA, B,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B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근데 의외로 이 확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PA 기분 B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번역을 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또는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given B 하면 가정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가정법이 그렇게 강하게 발전되거나 뭐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주어졌을 때가 이제 그걸 해석할 때 given B를 B가 주어졌을 때를 해석할 때가 굉장히 혼동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B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났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B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B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PA 기분 B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PA 기분 B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기분 B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뭐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상관없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때 A의 확률은 얼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이니까 B가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묻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라니까 분모가 뭐가 돼야 되죠?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밑에 그림 보시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땐 전체 집합 U가 분모로 들어가지만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라니까 결국은 전체 집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제 B가 일어났기 때문에 B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B 안에 있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반드시 B여야 하니까 B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B가 전체 집합이 되니까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때 A가 일어났으니 B이면서 A가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A 교집합 B,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분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를 오해하지 마실 게 B가 일어났을 때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B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때 A의 확률이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확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건부 확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공식이 다 성립을 하는데요. 먼저 베리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PA 기분 BC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BC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BC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지? 라고 하면 당연히 BC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A, B, C의 교집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 앞에 나왔던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조금만 풀어주면은 PA 기분 BC는 왼쪽에 있는 거와 같이 PB 기분 C 분의 PAB 기분 C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었던 조건부 확률 공식을 여러분이 조금만 활용하시면 금방 추론해낼 수 있고요. 당연히 또 A, B가 B라는 사건이 A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치면 당연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PA 기분 C는 PB 기분 C보다 항상 작다라는 건 뭐 우리 생각하듯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바게트 잘라먹기 공식도 여기서 유사하게 성립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PA 기분 C, C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C가 주어졌을 때 AB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C가 주어졌을 때 A이면서 B가 아닌 것이 일어날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체 집합을 변경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C가 없이 그냥 A, B라고 하면 전체 집합에서 A이면서 B일 확률이죠. 그 얘기는 만약에 PA, B 기분 C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을 뭘로 바꾸자? C를 전체 집합으로 놓고 생각을 하자. 그때 A이면서 B일 확률이 얼마냐? C가 전체 집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 전체 집합을 바꾸는 거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C를 전체 집합으로 놨을 때 A이면서 B일 확률 더하기 C를 전체 집합으로 놨을 때 A이면서 B가 아닌 것의 확률은 바로 C를 전체 집합으로 놨을 때 A의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밑에 있는 5호도 똑같습니다. 기분 C일 때 A 또는 B의 확률이라는 거는 기분 C일 때 A, C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더하기 C, 기분 C 일 때 B의 확률 빼기 C가 주어졌을 때 A, B의 확률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식도 똑같이 우리가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바꿔 쓰는 건데요. PA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말씀드린 공식이죠. PA H1 더하기 PaH2 땡땡땡 PaH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PaH1이라는 거는 PA 기분 H1 곱하기 PH 조건부 확률을 조금만 응용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더하기 PA 기분 H2 곱하기 PH2 땡땡땡 하고 PaHn PHn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PA라는 그 바게트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잼의 확률이죠. 바게트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잼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다 조각을 냅니다. 다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조각의 확률을 구할 때 PAH1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각의 확률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걸 돌려치기 해서 PA 기분 H1 곱하기 PH처럼 이렇게 두 개의 곱셈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식을 보시면서 이 많은 공식을 어디다 쓰지?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당연합니다. 쓸 일이 없으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그냥 여러분이 PA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직접 구하세요. 근데 이거 PA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 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셔라? 바게트 잘라 먹기를 생각해서 다 조각을 낸다. 다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조각을 냈더니 각각의 조각에서 각각의 조각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쉽다. 그러면 구하시면 되고 자르고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각의 확률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PA 기분 H 곱하기 PH 이런 공식도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공식을 너무 외우는 걸로 생각하면 머리에 부담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확률 구할 수 있으면 구해. 근데 너무 어려우면 이런 공식들도 한번 써봐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이제 체이닝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P, A, B, C, D 다시 말하면 A와 B와 C와 D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 왼쪽에 보시다시피 P, A 기분 B, C, D 곱하기 P, B 기분 C, D 곱하기 P 기분 D P, C 기분 D, P, D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P, A, B, C, D라는 거는 P, A 기분 B, C, D 곱하기 P, B, C, D이고 그 다음에 P, B, C, D는 P, B 기분 C, D 곱하기 P, C, D이고 P, C, D는 P, C 기분 D 곱하기 P, D니까 이것들을 다 곱해버리면 위에 있는 수식 하나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체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직접 해석하면은 A, B, C, D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끝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D가 일어나고 D가 일어난 후에 C가 일어나고 그럼 CD가 일어난 상태죠. CD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고 그럼 BCD가 일어났으니까 BCD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도 되지만 D가 일어나고 그 후에 C가 일어나고 CD가 일어나는 후에 B가 일어나고 BCD가 일어난 후에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은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A, B, C, D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고 D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B가 일어난 다음에 C, A, D 순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A가 일어난 다음에 D, C, B 순서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전혀 A, B, C, D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지 어떤 순서로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그 순서는 어떤 순서로 일어나도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P, A, B, C, D라는 거는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것처럼 P, A 기분 B, C, D, P, B, C, D, P, C, D, P, D 예, 제가 기분을 그냥 넘어갔네요. 그거와 똑같고 또 동시에 P, B 기분 C, A, D, P, C 기분 A, D, P, A 기분 D, P, D와도 같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이닝도 나중에 확률 추론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확률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posterior probability와 우린 보통 prior probability와 posterior probability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prior probability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A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P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 없이 사전 지식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그러면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6분의 1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6분의 1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테리어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번을 던졌는데 10번 다 1의 눈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보죠. 그 사건, 그 에비던스, 증거죠. 기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예요. 갖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컨스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있을 때 이건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1의 눈이 나타났어. 그때 이벤트, 일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6분의 1일까요? 여전히? 글쎄요.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1의 눈이 나왔다는 것도 물론 확률상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과연 페어한 나이스 주사위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10번 나왔을 때 그러면 다음에 11번째 1을 던졌을 때도 1이 나올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evidence, 증거를 갖고 이미 사전 지식에 플러스 추가적 지식, 그게 evidence가 되겠어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고 구하는 걸 이제 우리는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onditional probability랑 거의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할 때 prior probability, posterior probability 이렇게 말을 하면 prior probability는 증거 없이 그냥 사전 지식, 예를 들면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렇게 말하면 prior probability고요. 근데 여러분 주사위를 뭐 10번을 던졌더니 100번을 던졌더니 1이 눈에 나왔어. 그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물론 얼마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conditional probability를 지칭할 때 또 다른 말로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